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란 책을 내신, 그리고 현재 아린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수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이번에? 직접 뵙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의 저자라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린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이고요. 이번에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자로 가는 다리 라는 뜻으로서 사다리 같은 의미가 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빚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모임, 브릿지라는 모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제목이 부자로 가는 다리, 그 다음에 브릿지,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원래 브릿지라는 모임을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그게 좋다고 이 브릿지라는 단어 너무 좋다고 하셔서 책 제목까지 쓰게 됐어요. 책 제목까지 가졌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브릿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같이 활동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는 분기마다 모집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소수 정예로 딱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일단 잠시 모집은 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폐쇄적이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일단 잠깐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투자를 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 한 7년 좀 넘은 것 같아요. 7년 정도? 그럼 7년 정도 본인이 하셨던 투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양권을 알게 돼서 분양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투자금이 부족해서 직접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분양권 중에 하나 받으면서 입주한 데가 재개발한 곳을 분양권으로? 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서울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동산을 더 늘리기가 규제 지역에 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 주식부터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바뀌면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진 뭐 금부치 다 팔아서 주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거는 전문 용어로 몰빵 투자라고 하는 건데 겁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주식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네, 그래서 계속 초보이긴 했는데 그냥 약간 맛을 보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아예 이제 좀 접고 투자금을 다 빼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요. 2008년도에? 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올 때 그때가 어렴풋이 스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뭐 원래 제가 이제 질문지를 준비를 좀 했지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중간중간 막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살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는 어떤 주식을 사셨어요? 저도 이제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이런 거? 뭐 삼성전자, 우량주 저도 동학개미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알만한 기업들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중소형주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그러면 지금도 역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팬데믹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요? 지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분위기 계속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돈을 벌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물론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익이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200 정도 벌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벌긴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속도가 빠른데 이걸 잘 캐치해서 잘 들어가면
벌 수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물리긴 하지만.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약간 속도는 다르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흐름을 좀 잘 캐치하면 된다. 일단 책을 보니까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다른 분들은 투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데 절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많아요. 절약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그리고 책을 보니까 마이너스 7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돌반지까지 팔았다. 마이너스 7천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베팅?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7천만 원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간단하게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이직을 하겠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던 중이어서 있는 돈을 다 쓴 상태였어요. 그런 네.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집안 형편이 양가 다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아둔 돈도 없어가지고 그때 남편이 신용대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집은 당연히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이 거기 원룸에 들어갔고 그래서 6천만 원에 제가 학자금 대출로 학교 다녔거든요. 그게 1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7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룸인데 결혼했는데 당연히 아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형 평수로 전세로라도 이사를 가자. 그래서 알아보다가 그때 제가 그 광명시에 있는 제가 그때 금천구에 있는 빌라촌에 살았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광명시의 소형 아파트를 검색을 하다가 어떤 블로거가 하안주공에 갭 투자한 얘기를 썼던 거예요. 그 하안주공이란 단어의 필터링해서 블로그를 보게 되고 아 이게 뭐지?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바로 몇 달 뒤에 가진 돈이 1,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거로 이제 철산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갭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오시게 됐다. 절약해서 모은 돈을 투자해서 불리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신정은 한 번도 없이 부동산으로 했다가 주식으로도 했다가 계속 그 기회를 찾아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순자산 한 12억 정도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만에 되신 거예요? 10여 한 5, 6년? 5, 6년 정도? 그러니까 5, 6년 만에 그 정도를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가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투자를 일단 어떤 글을 봤을 때 누가 이런 거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공부 시작해서 실행에 옮긴 거. 네. 휙 하고 스쳐 지나갈 만한 내용이라도 일단 내가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엔 잘 안 되던데. 아, 농담이고요. 자,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그 책 속에서 보니까 물론 이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절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절약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아끼기만 하면 또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랑 좀 달랐었어요.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 이거 환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식으로 절약하신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처음에 그 월급의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을 해야 맞는 거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소득이 많은 분의 50%랑 저희 같은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의 50%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신 분은 반을 저축해도 쓸 수 있는 돈이 여유롭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목적별로 나가야 되는 돈을 좀 정해놓고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행사 때 목돈 나가는 거를 미리 좀 계산을 해서 평소에 좀 모아놓고 그럴 때 쓰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절약만 하다 보면은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한 숨통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런 데서 좀 해소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 금액은 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인은 얼마 정도 뭐 저축이든 또 아니면 이제 모으는 과정에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모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처음 신혼 때 50% 모은 게 네. 그때가 1년 정말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네네. 모을 수 있는 돈이. 네네. 그래서 진짜 저는 죽을 만큼 노력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딱 50%였어요. 네,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고. 네,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치킨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월급날에만 치킨 한 번 시켜 먹는 것 정도에 만족했는데도 그게 50%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하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뭐 네. 50%다 뭐 몇십 %다 네. 이건 다 의미는 없다. 네. 물론 지금은 치킨은 자주 드시죠? 네. 이제는 뭐 생각 안 날 만큼.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 5, 6년 동안 또 굉장히 열심히 그 주식 부동산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본인이 그동안 불인이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또는 가장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사람은 노하우가 뭘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본인의 그 노하우, 경험담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신다면요. 저는 일단은 부동산은 그래도 입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입지 좋은 곳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퍼져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 이런 데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그 인근 주변에 괜찮은 곳들을 좀 공략을 해서 네.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그 구축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새 아파트를 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전에도 옆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돈이 있었으면 저걸 샀으면 좋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까먹지 않고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거 계속 복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계속 복귀를 하고 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왠지 그 무슨 CF가 생각이 나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잠깐 제가 오늘은 그 질문을 하는 입장이긴 하는데 저 역시도 되면 다음번 투자, 그 이후의 투자 또 요즘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했던 복기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그 절약하셨다는 얘기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절약을 할 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절약을 할 때 꼭 궁상을 떨어야 되더라고요. 궁상을 떨 정도로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공돈통장? 네, 공돈통장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도대체 공돈통장이 뭐였길래 어떤 식으로 절약한 거기 때문에 그 공돈통장이란 말을 쓰셨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해요. 하다 보면은 마트라든가 쇼핑몰 같은 데서 쿠폰 같은 거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샀는데 2,000원짜리 쿠폰을 썼으면 가계부에는 그냥 그대로 10,000원을 쓰고, 그러니까 이 꽁돈인 2,000원을 이렇게 빼놓는 거죠. 비자금? 네, 비자금처럼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약간 게임 같아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카드 써도 카드 혜택에서 받은 할인 금액까지 다 모으면 네. 한 달에 그 모이는 돈도 꽤 쏠쏠하거든요. 그런 게 꽤 네. 쏠쏠한가요? 네, 쏠쏠해요, 그게 어. 은근히. 그래서 이거를 모았다가 이건 저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강의 들어야 되는데 강의료 사실 비싸고 부담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이제 살아계실 때 용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었는데 그 돈 생신 때 이제 거기서 돈 많이 빼서 용돈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되면서 기분을 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통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공돈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던 것이 쉽게 말하면 뭐 예비비 통장 같은 식으로 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본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빼놓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순자산을 이렇게 모으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뭔가 나만의 기준이 생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 분명히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만의 기준이 본인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부동산을 보고 계세요? 좀 이따 주식도 물어볼 겁니다. 저는 일단 주변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의 나만한 기준 그러면 뭐 입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입지도 중요하다, 뭐도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저번에 이렇게 되게 규제가 초반에 나올 때 네. 소강 상태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네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던지는 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헐값에 던진다거나. 본인은 던지셨나요? 아니요, 저는 던지진 않았고? 네, 던지진 않았고 오히려 그분들 걸 제가 돈이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때? 네. 음. 그래서 그때 또 지나고 나서는 내가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면 좀 기다리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 그런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미리 겁을 먹고 흔들려서 움직여버리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건을 만약에 투자 물건 사러 갔는데 임장을 가보면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여기 앉아있는데 막 전화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싼데 이걸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덥석 계약을 했는데 그게 결국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기본 베이스의 조급함이랑 이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12월, 제가 이제 녹화하는 게 이제 12월인데 12월 지금 현재 되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좀 불안하고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된다. 네.